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현재 글로벌 매크로와 또 유동성 상황을 업데이트한 뒤에 또 3월 7일 크립토 서밋에 나올 만한 내용들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들을 좀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현재 미국의 유동성을 오랜만에 또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 소자를 썼죠. 이 소가 무슨 뜻이냐면요. 오해를 하시는 게 지금 이 유동성이요. 엄청난 유동성 장세여서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큰 유동성 장세, 엄청난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기는 아마도 올해 4분기 말이나 아니면 내년 1분기 초, 요때가 가장 이제 크게 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유동성은 소봉우리를 위한 약간 작은 유동성이죠. 지금 수입마저 끊겨 있는데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와서 폭발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소라고 적어놨고요. 게다가 이 관세라든지 매크로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동성이 좋으면 이런 악재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겠지만 현재는 엄청난 유동성이 아니라 정말 마이너스에서 회복하는 단계에 있다. 이런 것까지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TGA 이제 익숙하시죠? 재무부 통장 요게 떨어질수록 좋다 했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는 거 봤더니 한 2월 말 3월 초 기준으로 무려 3천억 불 정도를 썼습니다. 요 이제 맥시멈이 한 8,350억 불 정도였거든요. 근데 벌써 3천억 불을 썼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썼죠. 문제는 왜 우리가 이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겠죠. 순유동성 효과를 왜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까? 원래는 복잡하게 들어가면 패드에 또 대차대조표 보고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래포라는 게 있다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역할은 비슷합니다. TGA와 비슷하게 유동성을 들였다 놨다 할 수 있는 창구 중에 하나고요. 역할은 TGA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안 좋아지고 떨어지면 유동성이 좋아진다. TGA랑 똑같아요. 자, 근데 최근에 보시면요. 이게 지금 거의 바닥을 치닫고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간과를 하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영래포 이제 거의 다 썼거든요. 그리고 이 영래포가 가끔 이렇게 이제 불쑥불쑥 늘어날 때는 보통은 분기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4월이죠. 7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연말, 특히 연말 이럴 때 굉장히 올라오는 이유가 분기마다 보통은 윈도우 드레싱을 한다고 하죠. 기관들이요. 월말 마감, 분기 마감 또는 연 마감을 할 때 자산과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이게 하려고 남아있는 유동성을 영래포로 싹 집어 넣어버려요. 영래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CMA 통장 같은 겁니다. 금리도 좀 많이 쳐주고 내 자산 부채 비율이 좋아지는 효과를 거두니까 또 규제도 좀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서 모든 기관들이 잘 쓰는데 보통은 분기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4월도 아닌데 지금 2월 말 3월 초에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건 제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건데 생각보다 올라왔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PGA에서 나온 이 돈이요. 시장으로 가야 되고 페드에 순유동성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갔고 지금 영래포 채우러 CMA 이자 받으러 갔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요. 그러나 여기서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집니다. 즉 TGA도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영래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요 상승 잠깐 올라가서 유동성을 흡수했던 건 일시적이다. 결국은 많지는 않지만 떨어지면서 유동성 효과를 좋게 할 수 있겠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참고 사항인데요. 예전에 속보에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제가 공부했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글로벌 경제 지표나 이런 상황들이 저는 결국 평균으로 회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편이거든요. 참고로 라울팔의 리얼 비전 홈페이지 가시면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요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까만색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아까 건 미국 거고요. 이제 글로벌, 중국, 일본 다 합쳐서, 인도 다 합쳐서 글로벌 유동성인데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은 쭉 떨어졌는데 이 빨간색 비트코인은 뭐 트럼프 랠리 덕분이었겠죠. 버티다가 결국은 유동성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랠리 그 뭐 크립토 서밋 얘기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을 텐데 평균으로 회귀했으면 어떻게 갈까요? 결국은 또 평균으로 회귀를 하겠죠. 대부분은 일치를 하기 때문에 비록 한두 번 이렇게 어긋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뭐 이렇게 조금 횡보할 수 있지만 결국 글로벌 유동성을 따라 올라갈 것이다. 한 번 정도 볼록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이다. 뭐 그래서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말 내년 1분기 이때가 훨씬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까만색이 비트코인이고요. 이 빨간색은 그냥 리얼비전에서 만든 뭐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라고 해서요. 금리나 달러 등을 고려한 뭐 경제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트코인의 움직임, 비트코인이 까만색입니다. 비트코인과 경제 지수가 굉장히 일치를 하죠. 비록 뭐 이렇게 좀 불일치하는 구간도 나타나지만, 근데 최근에 와 보니까요. 역시 뭐 전략적 비축 자산 발언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비트코인이요. 수직으로 낙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금리나 달러를 고려하면 그래도 한번 소봉우리가 나왔다가 떨어지는 게 맞았는데 냅다 그냥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당연히 저는 뭐 평균으로 회귀를 할 거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좀 어긋나는 구간이 가끔 있지만 결국은 만나서 가잖아요. 결국은 만나서 간다. 그래서 그럼 만나러 가야겠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회귀를 하지 않을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 지금 그 크립토 전략적 비축 자산 발언이 있기 전까지 굉장히 과도하게 떨어졌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보셨을 텐데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가 비트코인과 일치를 하더라. 정확히는 알트코인의 정점과 매우 유사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 까만색이 PMI 지표고요. 빨간색이 비트코인인데요. 참고로 PMI 지수가 3월 4일 한국 시간 밤 12시경에 아마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조업 지수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결국은 60쯤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때쯤 알트코인의 불장 언저리 뭐 근처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PMI가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 50 위에서 놀면 경기 확장. 근데요, 굉장히 사이클을 잘 따라갑니다. 여기 제가 대충 선을 그어봤는데 PMI의 최고 정점과 비트코인의 정점이 대략 일치를 하죠.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요건 13년 말이었고요. 17년 말에도 대략 비트코인 최정점, 대략 PMI도 최정점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쭉 떨어졌다가 다시 21년, 이때는 정확히 3월이었습니다. 3월에서 4월. 알트코인의 정점과 일치를 하는 거죠. PMI도 정점, 그리고 비트코인도 정점,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최근에 한 2, 3년간은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50 이하에서 놀았던 적이 없습니다. 좀 닿으면 올라오고 까만색이 닿으면 올라오는데 지금 굉장히 오래 지지부진하게 경기가 안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로 갈까요? 아니면 기존 사이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거의 4년 만에 올랐다 떨어졌다죠.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번만 이렇게 떨어지면 이번만 다른 건데 글쎄요 뭐 반감기 사이클이 뭐 사라진 것만큼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통계상 PMI도 결국은 60 즈음까지는 갈 것이다. 그리고 알트코인도 25 말, 26년 초에 뭐 지금 상황으로 볼 땐 정점이 이 정도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표는 참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요새 솔라나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뭐랄까요? 좀 동네 북이 됐으면 이런 지표까지 등장을 합니다. 까만색은 글로벌 유동성이고요. 빨간색이 솔라나인데요. 뭐 거의 비슷하게 놀고 있죠. 유동성과 알트코인은 사실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여기서 한번 삐끗했고요. 자, 이 빨간색이 솔라나인데요. 이렇게 훅 한번 올라왔을 때는 트럼프가 밈코인 솔라나에서 발행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수직으로 낙하를 합니다. 이 유동성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만 혼자 쭉 떨어지는 게 그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밈코인 뭐 러그풀 뭐 사기 쳐가지고 굉장히 떨어졌던 적도 있고 뭐 최근에 또 3월 1일에 그
그 뭐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솔라나가 언락이 있었죠. 뭐 2점 몇 퍼센트 해제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솔라나가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23년 6월이랑 뭐 24년 뭐 초중반 뭐 그때 언제 좀 떨어졌을 때 일부 산 거 말고는 솔라나는 살 기회가 없었어요. 항상 가격이 높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못 사다가 이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샀었는데 기관들도요. 제가 볼 땐 굉장한 기회, 매수 기회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밀레이도 뭐 러그풀 했다 그러고 뭐 언락도 튀어나온다 그러고 가격이 형편없었잖아요. 근데 동시에 나왔던 소식들이 3월 17일에 CME 선물 상품으로 이제 등록이 됐었죠. 거의 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기관들은 굉장히 좋은 비축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이미 비축 자산으로도 3월 3일경에 발표는 됐지만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요. 그런 게 안 나왔을 때입니다. 이렇게 푹 꺼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데 결국 CME 선물은 등록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요.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필수 코스입니다. CME의 선물로 반드시 등록이 됐어야 됐어요. 지금은 트럼프가 이제 자기 마음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친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CME 선물 등록 안 해도 ETF로 승인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과거는 이게 정식 루트였거든요. 그래서 ETF에도 가까워지고 가격은 떨어져 있고 비축 자산으로는 등록이 될 거고 그러니까 기관들이 얼마나 매수하기 좋은 기회였을까. 저 같은 뭐 개인이 보더라도 굉장히 탐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솔라나도 개인적으로는 갈 길을 결국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제 계획을 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뭔가를 뭐 샀다 팔았다 얘기를 하면요. 뭐 리딩한다고 또 막 뭐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 뭐 루틴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3월 7일에 뭐 크립토 서밋이 있잖아요. 그 직전 뭐 직전 직후 해가지고 뭔가 좀 폭등하는 코인이 나온다. 뭐 떨어지면 아니겠죠. 폭등하는 코인이 나오면 저는 약간 뭐 일부 매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월 7일 근처로 갈수록 더 오른다? 예를 들면 뭐 에이다도 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뭐 혼자 막 크게 올라가는 상승 종목을 약간 팔아서 저는 현금을 확보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 현금 10%를 유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 그래서 일부 뭐 10%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절대 뭐 제가 한다고 해서 따라 하시고 뭐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몰라요. 대신에 제가 익숙한 루틴은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특정 호재일, 예를 들어 뭐 업비트 상장, 뭐 코인베이스 상장,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특정 호재 뭐 어떤 날에 미드업이 있다든지, 뭐 호재가 발표된다든지, 그러면요 그 직전에 크게 오르면 일부 판다는 게 제 익숙한 루틴입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뭐가 좀 잘못돼도 뭐 루틴이 있으니까 바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뭐 에이다 같은 것도 23년도 6월에 산 거 그냥 거의 그대로 업비트에 맡겨놓고 쳐다도 보지 않는데 최근에 많이 오르니까 이제 저도 쳐다보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제 계획은 뭐 이렇다. 뭐 안 오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꽤 오르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월 7일 금요일 크립토 틀렸네요. 서밋인데 서밋에 등장할 만한 호재들을 말씀드려 볼 텐데 제가 시간을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몇 시인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지 시간이니까 한국에서는 뭐 3월 8일 새벽 즈음이 아닐까 추정을 한번 해보는데요. 뭐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일단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ETF를 조금 쉽게 뭐 승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채굴 산업이나 여러 크립토 산업을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명확하게 해서 많은 이제 뭐 사실 이게 되면은요 빅테크들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명확화되면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엄청난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뭐 좋은 거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열심히 찍어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이미 비축 자산 뭐 5개는 발표가 됐었죠. 비트, 이더, 솔라나, 에이다, 또 하나가 뭐였죠? 아, 에이다. 솔라나, 에이다, 리플 뭐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인 비축 방법이 나오겠죠. 뭐를 팔아서 산다든지 몇 개를 산다든지 이런 게 뭐 등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5개에서 저는 뭐 단기간에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 몇 개를 좀 추가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신규 비축할 수 있는 추가 기준을 얘기한다든지 아무튼 이거는 조금 뭐 길게 가져가야 할 뭐 숙제이긴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가 뭐 추가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추정컨대 일단 뭐 대부분 예상하듯이 미국산 코인 중에 고시총 코인들이 그 다음 타자로서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또는 이제 저시총을 굳이 꼽으라면 저시총은 사실 막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에이다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낮다고 보통 이 국가의 전략적 비축 자산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시총이 굳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보유 종목들이 뭐그 중에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산 코인 중에 고시총이 뭐가 있고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보유 코인들을 먼저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아시다시피 이 다 미제 코인들입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나타내는데요. 리플, 솔라나 뭐 이거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니까요. 그리고 에이다까지 여기는 제가 선을 그어놨죠. 이미 이름을 불렸습니다. 이미 호명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뭐 넘사벽 이렇게 줄을 쳐놨죠. 그 다음 코인은 미국 코인 중에 시가총액 높은 코인 여기 나와 있네요. 도지, 헤데라, 체인링크, 스텔라, 아발란체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높을수록 그들의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뭐 도지나 헤데라, 체인링크 뭐 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혹시 모르니까 뒤에 시가총액도 한번 가져는 와봤습니다. 수이, 라이트코인, 폴카다, 비트코인 캐시, 유니스왑, 니어, 앱토스, 온도 그리고 그 뒤에 한 50위까지 가져와 봤는데요. 에이브, 뭐 트럼프 밈코인이죠. 알고랜드, 랜더, 파일, 뭐 옵티미즘 쭉쭉 있는데 뭐 요 뒤에까지는 글쎄요. 전략적 비축에 못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미국 코인들의 상승세가 벌어진다면 이 미국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상승세에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또 뭐 ETF 친화적인 법안이나 제스처가 나올 때 ETF로 묶이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시가총액도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미제 코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인들도 뭐 하나의 배를 타고 있다고 보셔도 뭐 크게 나쁜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제가 오랜만에 그 밸런스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많이도 투자했더라고요. 한 1,70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봤더니 역시나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비율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요거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 청록색이 또 이더리움입니다. 많은 것 중에요. 절반 정도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들도 뭐 비트코인이나 USDC라든지 나머지는 이제 기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근데 이미 거기에 전략적 비축에 포함이 됐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뒤를 보니까 트론, 뭐 무브 이게 뭐 레이어 2 쪽 이것도 미국산 코인이긴 합니다. 그리고 체인링크, 에이브, 온도, 뭐 에테나, 솔라나, 세이, 트럼프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뒤에 쪽은 사실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고요. 앞쪽이 좀 많이 들고 있다. 아마 이거는 저스틴 선이 많이 사줘서 월드에서도 트론을 좀 많이 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체인링크, 에이브, 온도 다 뭐 디파이 쪽이나 RWA의 뭐 대표적인 코인들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월드 리버티를 제가 굳이 얘기를 꺼냈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트럼프가 결국은 이 중에서 어떤 걸 할까? 내게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때마침 자기 아들들이 2명이나 월드 리버티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코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아들 거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언급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엉뚱한 다른 코인을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마 트럼프라면 더더욱 아들 사업, 아들 쪽을 띄워주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여기 있는 코인들이 엉뚱한 코인들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다 괜찮은 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월드 리버트의 생명력이나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쪽 코인들을 그냥 넘어가긴 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디파이 쪽이라든지 RWA의 세상이 온다면 다들 어떤 식으로든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이기 때문에 비록 시가총액은 좀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좀 눈여겨볼 코인이다. 뭐 이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예전에 성공 투자 방정식이라고 해서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5 빼기 1이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투자에서는 대부분 4가 바로 나오지 않죠. 엉뚱한 5가 먼저 나왔다가 한참 후에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끈덕지게 기다리는 사람 극소수가 수익을 다 가져간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2016년이든 20년이든 기존의 반감기 후에 항상 조정이 왔었는데 이 빨간색 구간이었죠. 이 조정이 평균적으로 5개월, 길면 6개월까지 갔었기 때문에 24년 4월 20일 반감기 후에도 최장 길어봤자 10월 20일 경에는 열차가 출발하겠거니 이렇게 기다렸는데 막 블랙 먼데이 오고 뭐 별의별 게 뭐 독일 정부가 팔고 다 오니까 개미들이 다 털렸다가 정확히 보름 뒤인 11월 5일부터 트럼프 랠리가 시작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또 역사가 반복이 됐네요. 또 최근에도 2월 중순이나 늦어도 2월 말부터는 출발하겠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미 털기를 신나게 하고 3월 3일쯤 되니까 이제서야 살짝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극소수에 꼭 포함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